여러분들이 기법 강의에 앞서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이 나려면은 무조건 싸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싸가지가 뭐냐면은 매매 포지션입니다. 두 번째 기법이고요. 세 번째가 원칙이고요. 네 번째가 강한 멘탈.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매매 포지션이 중요도로 따지면은 30 정도 돼요. 기법이 10, 원칙이 10, 멘탈이 50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매매 포지션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기법하고 원칙은 1시간이면 다 배워요. 멘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생 갈고 닦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정작 중요한 1번, 4번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오로지 기법만 찾아다닙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들 기법 찾아다니고 원칙 찾아다녔잖아요. 수익 납니까? 제가 예전에 강의를 할 때 다른 전문가들 제가 가르쳤어요. 펀드 매니저들 가르칠 때 가장 중요시 한 게 이 매매 포지션이에요. 매매 포지션 같은 경우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를 얘기하는 거죠. 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윙을 얘기하는 거고요. 장기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중장기라 그러죠. 이 세 가지 포지션 중에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단타는 말 그대로 단기 매매예요.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 중기 매매는 한 일주일 들고 가는 매매. 중장기 매매는 한 3개월 이상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매매 포지션이라는 것은 본인의 환경, 성격, 자금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포지션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자본금이 10억이 있고 성격이 느긋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단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자본금이 500만원이 있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 성격이 느긋하다. 단타 치면 돼요, 안 돼요? 깡통됩니다. 직장인분들은 절대로 단타를 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스윙이나 중장기로 가셔야 돼요. 내가 자본금이 10억을 들고 있는데 10억 가지고 단타 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500만원이고 전업을 한다. 그런데 중장기를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본인의 환경, 성격, 자금력에 따라서 본인이 단타를 할 건지 중기를 할 건지 장기를 할지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뭘 정한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만약에 단타를 하면은 시초가가 있고요. 장중 단타가 있고요. 종가 베팅이 있어요. 스윙 같은 경우도 돌파가 있고 눌림이 있고 뭐 나포가대가 있어요. 중장기 같은 경우도 펀더멘탈을 중시하는 경우가 있고 모멘텀을 볼 수가 있고 뭐 밸류에이션을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중장기 같은 경우는 다 봐야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단타를 하고 시초가를 할 거다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 기법이라. 그 다음에 내가 시초가 할 사람들은 시초가 기법, 장중 단타 하실 분들은 장중 단타 기법, 종가 베팅 하실 분들은 종가 베팅 기법, 스윙 돌파 매매 하실 분들은 급등주 기법, 눌림목 하실 분들은 눌림목 기법. 본인의 포지션을 정한 다음에 그에 맞는 기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포지션 없이 기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칙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중요도 30을 차지하는 이 매매 포지션을 잡고 그 다음에 기법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본인 매매 포지션에 맞는 기법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법 찾아 산말리 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기법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멘탈. 1번 매매 포지션 정하고 2번 기법 정하고 원칙 정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길 수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매매 포지션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욕심 때문에 매매 포지션 어겨버리고 내가 기법을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손절 3% 못하고 수익 3% 실현 못하고. 멘탈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주식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손실난다. 여러분들 매매 포지션 있습니까? 없죠. 기법 있습니까? 없죠. 원칙 있습니까? 없죠. 멘탈 됩니까? 안 되죠. 다 손실나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손실나는데 다 빠져요. 대부분이. 매매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기법도 이 기법 사용했다 저 기법 사용했다 그런 거예요. 본인의 매매 포지션에 딱 준해가지고 기법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매 포지션 있고 기법 있고 원칙 있어도 4번이 안 되면 또 손실나요. 아시겠습니까? 이 네 개가 다 중요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거는 1번 4번인데 우리 회원님들이 2번만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강의는 매매 포지션 반드시 정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법이에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기법은 단타, 스윙, 중장기, 종가 베팅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이게 개미냐 세력이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개미가 만들 수 있는 캔들이냐 개미가 만들 수 없는 캔들이냐, 개미가 만들 수 없는 패턴이냐 세력들만 만들 수 있는 패턴이냐, 개미가 뚫을 수 있는 자리냐 세력들이 뚫을 수 있는 자리냐, 그것만 차트상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반은 배우는 거예요. 그에 앞서서 차트는 후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트는 후행이다. 멍청한 전문가들이 핑계 삼아 하는 말이에요. 차트는 절대로 후행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차트는 선행이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차트는 후행이다. 실적으로 매매해라. 차트가 왜 후행입니까? 선행이지. 실적이 후행이에요. 실적이. 차트는 현 주가와 동행이란 말이에요. 주가가 먼저 움직일까요? 실적이 먼저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적은 선반영이 돼버립니다. 주가에. 지금이 만약에 1분기입니다.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에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2분기 실적이 나쁠 것이다에 주가가 먼저 빠져버려요. 다음 분기 실적을 현 주가가 먼저 대변을 해버립니다. 몇 개월? 3개월 정도 주가가 선행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살아가기 힘든데 주식시장은 먼저 올라가요. 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에 6개월 먼저 움직입니다. 주가하고 뉴스를 본다면은 90%가 뉴스가 뜨기 전에 미리 차트가 움직여 있습니다. 뉴스는 이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 틀 때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뉴스 보고 들어가면 물리죠. 뉴스 뜨기 전에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차트 형태가 나옵니다. 차트는 주가와 동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차트는 실적보다 3개월 선행하는 게 되는 거고 경기보다 6개월 선행하는 게 되는 거고 뉴스보다 선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뉴스 뜨기 전에 이미 장대 양봉이 솟아있어요. 상한가가 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트를 분석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차트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차트는 후행이라고 얼버무리는 거예요. 차트를 후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다? 차트를 볼 줄 모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예를 들면은 사람의 얼굴을 많이 분석해보고 연구해본 관상가들은 이 사람의 얼굴만 보다 아, 이 사람 도둑놈이다. 이 사람 선하다, 악하다 나옵니다. 손금을 잘 보는 분들은 사람의 손금만 봐도 뭔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일반 사람들은 사람 얼굴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기꾼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관상가들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봤기 때문에, 패턴을 연구했기 때문에, 눈, 코, 입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모든 흐름이 차트에 녹아있는데 그거를 많이 연구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 그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파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2013년 12월 달에 주가가 어디가 돼야 된다? 고점이 돼야 되겠죠. 고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 고점을 찍었나? 2013년 12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어떻게 됐는가? 여기가 12월 달이에요. 그러면은 주가는 언제 고점을 찍었나? 2013년 6월 달에 이미 고점을 찍었어요. 몇 개월? 이거는 거의 6개월 이상 선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사상 최대 실적을 2013년 12월 달에 찍었는데 주가는 6월 달부터 빠집니다. 그리고 이미 실적 발표 날 때는 주가 빠져가 있어요. 실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추천을 합니다. 이 종목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그러나 여기서 선반영 됐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립니다. 만약에 들고 가라 그럽니다. 이 종목 실적 괜찮으니까 들고 가세요. 깡통됩니다. 50% 마이너스 나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번 볼까요? 자화전자 이런 것도 보시면은 똑같아요. 이것도 역시 2013년 12월 달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그러나 주가는 2013년 5월 달에 이미 고점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해보니까 뭐합니까? 주가 다 빠져버렸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현재 가치는 이미 반영이 다 됐다 보시면 돼요. 악재든 호재든. 아시겠습니까? 주식은 현재의 기업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먹고 산다.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차트는 후행이 아니다. 차트에 나와 있는 흐름을 분석을 해낼 줄 알면은 차트는 그 어떤 지표보다 정확한 선행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기법이 바로 그 선행지표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차트는 요 패턴, 요 패턴, 요 패턴, 요 패턴이 나옵니다.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여기가 4번으로 봤을 때 어디서 공략해야 됩니까? 3번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돼요. 여기서 공략을 하든 여기서 공략을 하든 여기서 공략을 하든 무조건 3번 자리에서 공략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3번에 바닥을 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한다고요?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이게 코스닥 기준입니다. 공매도가 없는 테마주, 세력주들 어떤 형태로든 주가는 1번이 개인 및 투매 구간이에요. 2번이 매집 구간이에요. 매집. 3번이 출발 구간이고 4번이 단타 수익 실현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다시 1번이 되고 여기가 4번, 2번, 다시 4번이 되는 거고 여기는 4번,
2번,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1번, 2번이 나오든 4번, 2번이 나오든 어떤 형태로도 2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냐면은 세력들은요, 주가를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파는 것보다 최대한 주가를 끌어내려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원래 주가로 돌려놨는 게 더 이득입니다. 안정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우리가 이 3번을 찾는데 1번, 2번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3번을 찾아내고 1번, 2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필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3번 찾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개인미 투매 구간, 매직 구간을 보시고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면은 1번, 2번이 있는데 2번에서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공격형이고요. 두 번째가 언덕형이고요. 세 번째가 하락형이 있어요. 공격형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요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공격형 패턴이고 언덕형 패턴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우량한 주식들이죠. 기관들 외국인들 만들 때는 주가가 급락을 해서 언덕이 하나가 나오고요. 쌍바닥이 나오죠. 언덕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쓰리바닥이 돼요. 그리고 이 언덕의 고점을 뚫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락형 같은 경우는 소형주들, 정말 악독한 세력들이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매집을 해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흔들기 구간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요 상태에서 점상을 보내가지고 개미를 핥아요. 이렇게 가버려요. 이해되십니까? 또는 여기서 강한 파동을 내어가지고 개미들 본전가를 줍니다. 여기에 물려갖고 손절 안하고 버티던 개미들 본전가를 주고 뺐다가 다시 올려요. 이런 게 하락형인데 하락형은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락형이 나온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구간에서. 아시겠습니까? 패턴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엘리엇 파동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저하고 엘리엇 파동 이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기본은 원리는 똑같아요. 엘리엇 파동은 기본적인 원리가 그래요.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우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어트 파동을 이해를 하려면은 제일 먼저 1파가 어딘지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 1파만 찾으면은 1파의 크기, 2파의 눌림을 보고 3파가 어디서 시작되고 4파가 어디서 눌림주고 마지막 5파 크기가 1파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이게 충격파고 이게 조정파인데 충격파와 조정파의 크기에 따라서 2파, 3파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지금 1파냐 아니냐. 매매할 때 승률이 좋은 자리가 1파의 눌림목과 1파의 고점을 뚫는 3파 자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제일 수익률이 좋은 자리, 많이 올라가는,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엘리어트 1파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1번, 2번, 3번, 4번 엘리어트 파동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법 강의 들어갑니다. 오늘 매매 포지션 배웠고 엘리어트 파동,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을 여러분들이 보시라 그랬고요. 차트를 초기화를 시킬게요. 일단은 지표를 다 지울게요. 그냥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세요. 지표 추가를 들어갑니다. 저는 어려운 지표 사용 안 합니다. 일목균형표를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면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나와 있는 선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일목균형표 지표 설정이라는 게 나와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전환선, 후행 스팬을 지우세요. 기준선까지 지우셔도 됩니다. 알아보기 쉽게 선행 스팬을 색깔을 바꿀게요.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선행 스팬 1번, 2번을 클릭하셔가지고 초록색으로 색깔을 바꿔버릴게요.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구름대가 생겼죠. 이 구름대는 뭐다? 매물이다. 개미가 뚫어 올릴 수가 없는 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목균형표의 구름대입니다. 누군가가 강한 거래량으로 이 구름대를 뚫어 올리면 뭐다? 아까 엘리어트 1파를 찾아라 그랬죠. 요게 1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률이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1파의 눌림목 또는 1파의 고점을 뚫는 자리에 들어가면 확률이 제일 높다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1파의 크기를 보면은 2파, 3파의 크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해되십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우리가 1파에는 공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약간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V자로 반등했는데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든 뭐다? 여기가 이제 뚫고 눌러주고 다시 뚫는 자리인데 이거 조금 약간 애매하죠. 중요한 건 또 뭐다 그랬어요? 이게 1파죠. 요런 게 1파입니다, 지금. 1파인데, 이거는 1파가 많이 올라오고, 조정 작게 해주고, 많이 올라오고, 작게 해주고, 이 패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1번, 2번, 3번, 4번, 기억나시죠? 이 패턴을 보라 그랬죠? 이게 다 쓰이는 거예요, 지금. 이 구름대는 뭐다? 개미가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선인데, 이 구름대를 누군가가 뚫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가 뭐다? 3번 자리면은, 1번, 2번이 나왔으면은, 자,
1번의 길이를 보면은 1번의 길이만큼 2번이 행보가 나와서 구름대를 뚫으려고 하면은 뭐다? 구름대를 뚫어갈 확률이 높다고. 근데 이런 건 솔직히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1번, 2번이 나와 있으면은 이 구름대 위에서 전고점 위에서는 잡을 수도 된단 말이에요. 차트를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 항상 차트는 이렇게 줄여봐야지. 지금 차트 제가 엄청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요런 구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런 구간에서 공략이 나오면은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1번의 크기만큼 행보만 나오면 돼요. 이건 골파이까지 나왔지만은 중요한 거는 100% 200% 먹는 게 아니에요. 3개월 이상 구름대 밑에 있던 주가가 강하게 누군가가 구름대를 뚫어준다는 것은 뭐다? 강한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뉴스는 여기서 떠요. 뉴스 뜨기 전에 미리 차트가 움직여요. 이거를 발굴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대를 뚫어 올리는 거는 뭐다? 세력이다. 3개월 이상 구름대 밑에 있던 주가를 뚫어 올리는 거는 뭐다? 세력이다. 개인이가 이거를 뚫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대 밑에 잡으면 작살나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개입하면 구름대를 이렇게 뚫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뭐다? 구름대 밑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구름대를 어떻게 뚫는지 보고 제일 좋은 자리가 어디다? 2차 파동. 뚫어주고 눌러주는 자리나 뚫어주고 눌러주는 자리나 그 언덕의 고점을 뚫는 자리가 제일 우리가 먹기 편한 자리라 그랬어요. 요것만 가지고 보면은 확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지표를 더 추가를 합니다. 지표 추가에다가 가격이동 평균을 넣으세요. 여기다가 선을 하나 추가하는데 지수입니다. 224일선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4일선을 제가 색깔을 진하게 해가지고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224일선 위에 있는 종목은 상패가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3월달에 상패되는 종목들은 전부 다 이 224일선 밑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224일선을 여러분들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급등주들이 224일선에서 거의 다 밀려요. 224일선 뚫고 위에 있을 때는 거의 이게 지지가 나와요. 이 선에서. 그리고 224일선을 만약에 머리 위에 두고 있으면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224일선 밑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셨으면 여기서 팔아야 돼요. 바다에 샀으면 여기서 팔아야 돼요. 무조건. 팔았는데 안착이 하고 뚫고 올라가면 이게 추세가 이제 바뀌어요. 이때부터. 우상향으로. 이해되시죠? 주가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게 지지가 돼요. 다 지지 반등이 나오죠. 이해되시죠?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면 급등이고 지지 반등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224일선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죠. 어디서? 구름대 위에서. 구름대 위에 있다는 것은 세력들이 가려는 의지고 224일선은 강한 저항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 224일선만 어떻게 뚫어준다는 것은 강한 세력들이 붙었다는 거예요. 아직 못 뚫었죠. 근데 이제 이거 뚫을 확률이 높아 보이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224일선은 보세요. 밑에 있으면 대이면 매도죠. 대이면 매도죠. 그러면 기법이 하나 나와요. 뭐예요? 224일선 밑에서 쌍바닥이 나오는 종목은 뭐다? 224일선을 무조건 때린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서 여기서 파는 기법도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1번, 2번이 나온 상태에서 224일선을 뚫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뭐다? 여기 대일 때마다 매수입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어요. 224일선을 밑에서 뚫고 올라와서 지지가 나오죠. 어떤 형태로든 지금 보시면 이 지지가 나오죠. 그리고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224일선 밑에 있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24일선에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뚫어 올리려고 지금 하긴 하는데 이게 하락 매집이에요. 이게 딱 보니까. 그죠? 계속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224 아래로 꺾이면서. 그런데 안착을 하니까 어때요? 한번 뚫어주고 이제 여기서 안착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구름대를 뚫어주는 것과 동시에 224일선에 강하게 뚫어주고 안착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어디서 지지를 받는다? 224일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하나만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 더 가르쳐 주면은 112일선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또 답이 나와요. 112일선도 중요하거든요. 이 112일선에서 대부분 또 지지가 나오는데 약해요. 주가를 뚫어 올리기 전에 이 112일선을 먼저 뚫어 올려요. 112일선을 뚫어 올리는 종목은 이제 224일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맞고 떨어지죠 지금 계속. 그러면은 이 두 개 선은 아주 기가 막힌 선이 되는 거예요. 뚫었을 경우에 지지가 계속 나오는 선이란 말이에요. 요 두 개 선만 가지고도 구름대 위에서만 매매하는 거예요. 어디서? 1번, 2번, 3번, 4번의 패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어떤 형태로든 개인 및 투매 구간과 매집 구간이 있으면 이게 간다는 거예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은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다. 1번.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 개인 및 투매 구간이 나온단 말이에요. 매집 구간이 나오고 출발 구간.
그래서 우리가 공략할 때 그거만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I've got an itch I can't scratch, I'm missing a piece that completes a whole part of me, an open wound scar to see. Everybody come here, gather round, welcome to the freak show, the best in town.